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10계명 중 제9계명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한다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혹은 내 편을 위해 다른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들 역시 자녀였을 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어 자녀에게 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수업을 위해 사역하여 주시는 이송용 선교사님, 양순환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의 가정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계속해서 흘러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 특별히 오늘은 부모에 대한 강의인데요. 가족 시간에 대한 내용이네요. 오늘도 귀한 강의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부모들끼리 모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왠지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하네요. 원래 좀 복닥복닥 해야 되는데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안내해 주신 것처럼 가족 시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시간이라는 게 뭔가 좀 약간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가족 시간이라는 이 주제는요, 굉장히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모순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은 또 이런 모순되는 구절이 있으니까 성경은 옳지 않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잘 보면은 모순된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래 하고 간단히 말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의외로 심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예요. 진리는 아주 간단하고 진리는 하나의 길이지만 그 하나의 길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간단한 건 아니죠. 우리의 이해로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이게 다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의 이 말씀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려거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교회에서 주로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는데 사실은 그거와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가 맞는 거냐? 둘 다 맞는 거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래야 되고 때로는 저래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한쪽으로만 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균형이 없어집니다.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한 인간으로서, 한 피조물로서의 삶이 굉장히 좀 많이 무너집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으면. 둘 다를 할 수 있어야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말씀을 위주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 왼쪽 말씀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가 않는 좀 성향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왼쪽 부분, 오른쪽 말씀이 틀렸다는 거 결코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왼쪽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이 말씀 두 구절을 해석하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 가족이고 세 번째 일과 섬김이고 네 번째 자신의 유익입니다. 여러 번 나왔었죠. 지금 훈련 받으면서. 그래서 조이 성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Jesus first, 그다음에 others second, and you third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J-O-Y에서 조이 성교회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이웃 안에 이웃을 좀 구분하면 가족과 타인을 섬기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게 사역이 됐건, 뭐 장사가 됐건, 뭐 직장 생활이 됐건, 사실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남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내가 남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가 그걸 팔므로써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거든요. 그 사람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학교가 됐건 학원이 됐건 거기서 가르치는 교사다. 그러면 누군가를 그게 또 섬기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웃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잘 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에서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 다음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성경을 잘 모르면 모를수록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 이게 딱 거꾸로 가 있어요. 먼저 자신의 유익, 자기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보람 느끼는 일을 해요. 자아성취에 관련된 일들을 해요. 그 다음에 가족을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있건 말건.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수록 이 순위가 정확하게 거꾸로 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요.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이 순위가 거꾸로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빠들이 봤을 때 우리 지금 아내와 자녀들이 나한테 불만이 많다.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가 있을 때 아내와 자녀들이 나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삶의 건강함이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는 이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 일과 섬김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사역을 잘하면은 뭐 가족은 뒤로 제쳐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읽은 요 말씀 왼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일이나 섬김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라는 말씀에 가깝습니다.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빠져 살지 말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빠져 살지 말고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이나 섬김보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 됐건 교회를 위한 일이 됐건 어떤 일이 됐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 사람은 또 아주 이기적이라서 가족 중심의 가족 이기주의에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건강한 삶이지만 가족 이기주의는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들아 때로는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서 나를 따라와야 될 때가 있는 거란다 라는 취지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해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을 돌보라는 말씀은 일보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말씀은 가족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가족을 돌보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오늘 챙겨봤으면 해요. 근데 이거 좀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쉽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 훈련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아빠분들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실천하기 쉬운 팁을 하나 알려드림으로써 가족을 잘 돌보고 또 칭찬받는 아빠, 아내,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팁이 바로 이 가족 시간이란 팁이에요. 이 영어권에서는요. 제가 여기 마지막 줄 보시면 영어권의 그리스도인들은 패밀리 타임이라고 하면 다 이해해요.
우리 패밀리 타임 갖자 하면은 그게 하나의 어떤 컨셉이 잡혀 있어서 패밀리 타임이 어떤 관용구처럼 돼 있어요. 우리 가족 시간 갖자 하면은 뭐가 그림이 있어요. 아, 이게 이런 거 하자는 뜻이구나. 이게 있어요. 저도 이거를 한국에서만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미권 사람들, 서구권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기도 하고, 무조건 그들이 우리보다 다 잘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배울 점이 있으면 또 배우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주 재밌는 컨셉이었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우리 패밀리 타임 갖자. 그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이건 거예요.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 가족끼리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 뭐 저녁에 집에 돌아와갖고 밥 먹고 가족끼리 TV 보고 있어요. 뭐 가족끼리 그냥 뭐 자기 뭐 책도 보고 뭐 그렇게 가족끼리 그냥 집 안에 있어요. 이건 가족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으로서 가족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따로 떼어 쉽게 얘기하면 성경으로 치자면 구별해내서 이거는 우리 가족들만의 시간이야.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줄에 보면 온전히 가족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인 거예요. 뭐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고 아빠는 전화하고 있고 자녀들은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 집에 있는 거 이건 가족 시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에게 집중하고 또 엄마는 애들에게 집중하고 애들은 또 아빠에게 집중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이것이 가족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럼 이 가족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냐?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가족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 가정들의 가족 시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있어도 뭐 이런 거 있잖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가족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정말 뭐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역이 있어서 또는 내가 꼭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진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얘들아 오늘 아빠가 밤에 엄청 늦게 들어오거나 오늘 못 들어올 수도 있다. 또는 출장을 가야 된다. 미안하다. 너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없다. 심지어는 아빠가 1주, 2주 동안 집에 못 올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시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현대 가정 안에 이런 패턴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가족은 항상 뒷순인 거예요. 교회 성도한테 전화 왔다 하면 가족은 일단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성도에게 달려가요. 회사에서 뭐가 일이 있다 가족 무조건 버려요. 그것이 사역이든 직장이든 가족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선교사인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의 일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한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배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웃 사랑으로 보여줘야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로, 나의 말로, 나의 가르침으로, 나의 설교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서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걸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는 저희 가족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무슨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숭고한 일을 독립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시간이라는 거,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가족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건강함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건강함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성용이라는 사람을 놓고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성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이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라는 척도가 될 수 없어요. 이성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진심, 겉으로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도 맺히고. 근데 그 진짜 진심, 속 알매기를 알려면 겉으로 보는 건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알매기를 알려면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도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반성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젊었을 때, 막 한참 날아다니다고 생각됐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막 직장이나 어떤 사역의 요구가 있으면 가족의 일을 항상 뒤로 미뤄줘. 여보, 오늘 나 늦게 들어가. 오늘 일 있어. 알잖아. 내가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 알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알잖아. 교회 일인 거. 이러면서 가족은 항상 뒤로 미뤄진다. 그랬을 때 저는요, 결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그때 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었어요. 일. 가족보다 일이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위에 있겠어요? 하나님 요 밑에 있는 거죠. 일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저처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자꾸 가르쳐 가시는가 봤더니 이 척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중요한 일이나 사역을 너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오늘 바이어와 어떤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나를 정말로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재정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이 계약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달려갈 수 있는가. 항상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럴 때가 정말 내 삶에 있는가 없는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재밌는 사역자가 한 분이 있는데 댄팍이라는 사역자예요. 댄팩이죠. 댄팩. 우리 이제 재미교포 사역자분이신데 왜 아주 아무튼 아주 어드벤처러스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원래 의사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막 이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의 꿈이 있었는데 이제 뭐냐면 그게 큰 스테디움 있죠. 그런 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그런 기회가 진짜 온 거예요. 어디 남미의 큰 집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 스테디움에 사람들이 다 가득 모인 거예요. 자기도 많은 강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강의를 다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거기에 와 있는데 남미에 와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얘기하는 아빠 큰일 났어요. 아빠가 지금 우리 가족이 아빠를 너무너무 필요로 해요. 아빠 빨리 와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자기는 일생일대의 꿈이 그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가족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 같다 해서 그 자기의 꿈이었던 사역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비행기 타고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가족으로 날아갔어요. 남미에서 북미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나를 기다릴까. 해갖고 비행기 내려갖고 집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집까지 간 다음에 집 앞에 딱 와갖고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딱 열면 이제 애들이 와 아빠 오셨다 난리가 나겠지.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빠 오셨어요? 끝이었어요. 애들이 그냥 아빠 왔구나. 끝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걸 위해서 이분은 그 엄청난 사역을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이제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에게. 네가 정말 너의 욕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한다면 너는 무엇인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집회는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가족의 어떤 사소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걸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가 네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그거. 근데 여기서 그게 포기가 안 되면 그게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때론이라고 했죠. 때론.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순환 목사님이 맨날 가족만 닦고 데리고서 그냥 덜렁덜렁 다니고 교회 사역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또 모범이 되겠어요. 그죠? 목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VIP 모시려고 그러면 헌신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잠깐 기다려줘라 얘기해줄 때 당연히 있죠. 가족의 희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입니다. 때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장, 사역, 공부, 봉사 등을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걸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때 느끼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때 하나님도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냐 그거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기계적으로 나누긴 좀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막 도전을 막 큰 걸 막 던집니다. 우리 이제 신지섭 전사님인지 목사고시 봐야 되는데 애들이 오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고시 던지고 갈 수 있느냐?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죠? 직장에서 나 원래 항상 부장님이랑만 밥 먹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밥 먹자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거 포기하고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 우리 애 생일 파티, 저 오늘 생일 파티 가서 사장님이랑 밥 못 먹는데요. 이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가족 시간, 가족끼리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한 30분 가족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가족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 가족 시간의 목적은 뭐냐면 가족끼리 온전히 시간을 떼어내서 야, 우리 말이야 아빠가 그동안 사역이 좀 바빴지 한 2주 정도 오늘 우리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 가족끼리 자전거를 타러 가자. 천변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자. 그때는 딱 떼어놓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토요일 오전에 토요일 오후가 되면 또 아빠는 바빠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토요일 오전에 그렇게 가족끼리 온전하게 다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자전거 타는 시간을 딱 가지면 이 자녀에게는 하나의 추억이 생긴 거예요. 추억. 근데 이 가족 시간의 목적이 자녀에게 추억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 자녀들이요. 이 어렸을 때의 추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의 추억이 유산으로 없는 사람은 늘 마음이 공허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목녀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의 시간이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가족 시간의 목적은 또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행복을 연습시키는 시간이라는 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족 시간의 목적은 자녀들에게 행복을 연습시키는 시간이에요. 행복은요, 의외로 훈련을 통해 주어지는 거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정말 여기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주옥 같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의외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요, 행복해 본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아요.
특별히 어렸을 때 부모님과 행복해 본 사람이 커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렸을 때 행복을 훈련하지 못한 사람은 커서도 행복한 상황이 와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 품에 있을 때에 가족만의 시간, 소중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추억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이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다가 시련이 와도 이 자녀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자양분과 그런 능력을 좀 갖춰주고 또 이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미래에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이게 부모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족 시간이라는 이 하나의 기술, 하나의 팁으로서 시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그 소설책이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소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가 이 구절을 어디서 인용 구절을 보고 이 구절을 만난 다음에 이 구절을 발견하려고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나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진짜 시간 오래 걸렸어요. 그 책 읽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추억, 특히 어린 시절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만큼 귀하고 강력하며 아이의 앞날에 유익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간직한 아름답고 신성한 추억만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어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들이거든요. 그 엮이는 가정에서 아빠 엄마의 사랑이나 이런 걸 잘 받지 못하고 정말 불행한 사람들, 아주 막 그러면서 난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에서 그 난잡한 주인공들의 최후를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난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추억만 조금 있었다고,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가족과의 어떤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이런 의미에서 작가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족 시간 간단합니다. 가족만의 시간을 예고하거나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자전거 타러 간다. 이거를 수요일 날 얘기해 놓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하면은 애들은 수요일부터 목, 금이 다 행복해요. 이해되세요? 아빠랑 나는 토요일에 자전거 타라고 간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애들은 목요일도 행복하고 금요일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애들 행복하게 만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참 우리 애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의 이런 작은 거 하나에 참 행복해져요, 애들은요. 행복해져요, 애들이. 애들은 뭐 난리 난다. 우리 자전거 타러 간다. 뭐, 신난다. 아호. 막 그냥 막 그때부터 축제예요, 축제 그냥. 맨날 물어봐요.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 엄마 몇 밤 더 자야 돼요? 2밤 더 자야 돼? 이게 계속 물어봐요. 그렇게 아빠들이 이걸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뭐 할 거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아까 방금 얘기한 건 예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선포에 대한 부분인데 선포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가고 어디 갖고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이제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차 타고 돌아오는데 10시가 넘었어요. 10시가 넘으려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하고 다 지쳐있고 아빠나 애들이나 엄마나 다 그래요. 근데 배도 고프고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빵집이 있어요. 우리 가끔 가는 빵집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빵 먹고 가자. 가서 빵 사서 빵 먹어.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 애들 다 이렇게 지쳐있어요. 그때 얘들아 우리 빵집 가서 패밀리 타임 할까? 빵집 가서 가족 시간 할까? 그때 애들이 막 차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 아싸! 우리 가족 타임 빵 하나 사 먹는데 우리끼리 가족 시간을 가진 거다 하는데 애들이 엄청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집에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뭐 밤 10시에 어떻게 오래 있어요, 그죠? 빵집 가갖고 빵 너희가 먹고 싶은 거 하나씩만 골라라. 그래서 하나씩 고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뭐 토마토 주스랑 밀크쉐이크 그 두 개 중에 하나 팔더라고요. 그 두 개 중에 좀 골라갖고 와갖고 이제 앉아갖고 빵집에서 코로나 전입니다. 한참 전입니다. 빵집에 앉아갖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빵 맛있지. 우리 가족끼리 행복해. 너무 막 밀크쉐이크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 30분의 시간이 엄청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빵집 앞 지나가잖아요. 차 타다가 애들이 얘기해. 아빠 우리 여기서 가족 시간 가졌죠. 그걸 아직도 얘기해요. 아무런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냥 빵 배고프니까 빵 사서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특별히 아빠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포 한마디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저 빵집 가서 가족 시간 가질까? 해보면 와, 애들이요 그렇게 행복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지금 어려운 거 가르쳐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거잖아요. 해보세요. 정말 좋은 아빠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시간에 가족 시간이라는 의미가 부여될 때 엄청나게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한다고 피드백들이 오더라고요. 가정들부터. 아내들도 우리 남편이 가족 시간이라고 하니까 뭔가 막 설레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레본 건 오랜만이야. 신혼 이후에. 이러면서 막 설레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거룩이란 건 그런 거예요. 구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평범한 걸 따로 탁 떼어놓으면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특별해지는 겁니다. 예시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영혼육을 골고루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맨날만 놀러만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시간을 영혼육 골고루 할 수 있어요. 먼저 육, 몸으로 하는 거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자전거 타기.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아빠 몸 놀이터 이런 거 좋습니다. 아빠 무릎에서 이렇게 미끄럼틀 타거나 아빠가 뭐 빙빙 돌려주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굴 만들면 아빠 밑으로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자녀와의 신체 접촉을 가질 때 아이들은 또 엄청 행복해요. 그리고 또 먹는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외식 갈 때 아 몰라 배고파 빨리 저기 그냥 나가서 얼른 먹고 와. 아 뭐 배고프니까 빨리 시켜. 아 몰라 힘들어. 아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딱 보니까 왠지 아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우리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때 얘들아 우리 밖에 나가서 오늘 맛있는 거 먹는 우리끼리 가족 시간을 가질까? 하면은 그게 또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끼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 간의 행복한 추억이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죠. 아, 이 고기가 참 맛있지 않니? 지난번에 먹었던 고기랑 다른 것 같아. 너는 고기를 좋아하잖아. 너는 소고기를 좋아하잖아. 너는 돼지고기를 좋아하잖아. 오늘따라 쌈이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와, 네 얼굴하고 닮았다. 뭐 이렇게 가족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라도 좋으니까.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행복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적인 예. 혼에는 지정의가 있다 그랬죠. 지정의. 그러니까 야외 활동 같은 거 가족 시간으로 좋은 가족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또 흔하게 쓸 수 있는 가족 시간이 우리 가족끼리 산책 가자. 이거 의외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됩니다. 가족끼리 좀 한산한 데 가서 산책하면서 손잡고 팔짱 끼고 이야기하고 저기 물 흘러가네 너무 예쁘다. 여기 벌레 있네. 그러면서 한 30분, 1시간 산책하고 가족끼리 대화 나누면서 하고 오면 그게 또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해보셨죠? 박물관 같은 데 가는 거. 야, 체험학습 빨리빨리 체험해. 체험. 우린 한국 사람들은요. 체험학습 할 때도 엄청 바빠요. 그 외국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딱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딱 새벽 6시에 일어나갖고 벌써 장비 딱 갖춰 입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쉬는지 여행 와서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바쁘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천천히 박물관이 한 3층으로 돼 있으면 1층만 돌아봐도 돼요. 천천히 돌아보면서 아 여기 이런 게 있네. 이거 봐봐라. 여기 교과서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거? 아 여기 이런 거 써있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지난번에 저기 갔을 땐 이거 있었는데 여기엔 또 이런 게 있네. 이렇게 가족끼리 뭔가 서로 집중하면서 거기에 몰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하나 배워가는 거죠. 아 이런 유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요. 아주 작은 박물관에 가도요. 굉장히 좋은 가족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볼 게 많지 않아도요. 왜냐? 박물관이 목적이 아니라 보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곁다리고 가족끼리 시간을 갖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희는 그래서 아주 작은 박물관 지나가다 있으면 그런 데 가보기도 합니다. 별로 볼 게 없어요. 하지만 가족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놀이 같은 거 주로 이제 또 놀이들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죠. 근데 놀이할 때 각자 집에서 아빠도 게임하고 있고 아들도 게임하고 있고 엄마는 카톡하고 있고 좀 아쉬워요. 그러지 말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임. 보드게임 이거 의외로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죠? 가족 시간 아빠 놀아줘. 알았어. 아빠가 놀아줄게. 이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아빠 놀아줘. 그래? 뭐 하고 싶은데요? 보드게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보드게임 하면서 가족 시간 한번 갖자. 다 불러서 같이 거기서 젠가 하는 거예요. 젠가 같이. 007방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런 거 대학교 다닐 때만 해보시고 가족끼리랑은 안 해보셨죠. 그죠? 이거 가족끼리 007방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무언의 007방 하잖아요. 애들 뒤집어져요. 그냥.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무언의 007방 해보면. 이거 수련회 가서만 하지 말고 가족끼리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추억이 됩니다. 영적인 거, 영혼 육한다 그랬죠. 영적인 거는 우리 가족 시간으로 가족 기도회를 갖자. 이게요. 야야야 우리 우리 교회에서 가족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빨리 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드리는 거랑 우리 가족끼리 가족 기도회를 갖도록 하자. 여러분, 이 가족 예배를 드릴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은 의외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거예요. 오늘은 우리 가족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찬양 대회를 갖도록 하자. 찬양 한 가지만 해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가족 기도회를 가지면서 우리 기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오늘은 가족끼리 성경을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자. 요즘 니네 성경 어디 있니? 이리 갖고 와봐. 같이 읽자. 그냥 숙제처럼 해내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하면 이게 또 얼마나 귀한 일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그게 막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게 너무 귀한 시간이 돼요. 가족끼리 기도하면서 깊게 들어가는 시간. 찬양하면서 막 방방 뛰면서 막 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 시간의 예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둘만의 1대1 데이트를 하거나 둘만의 좀 자녀가 좀 크든 작든 할 수 있죠. 1대1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빠와 첫째 딸 카페 가서 데이트. 엄마와 둘째 아들은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갖고 둘씩 가면 좋은 게 뭐냐면 둘이 좀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둘씩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둘씩 데이트 시간을 가지면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는 뭐 홈스쿨 하니까 애들이랑 보낼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둘이 딱 데이트를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가족교회 학교 하면서 느끼잖아요. 특별한 시간을 딱 따로 만드니까 다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평소에 몰랐던 얘기들, 놓치고 있었던 얘기들이 자녀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 둘들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첫째 딸과 저희 둘째 딸 가끔 이렇게 관계가 안 좋다. 그럼 저희는 첫째 딸, 둘째 딸을 둘이 묶어가지고 데이트를 보내요. 가끔. 니네끼리 데이트 좀 하고 와. 관계 좀 풀고 와. 그렇게. 이렇게 서로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 이해가 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당연히 또 데이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좋은 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역들이 꽤 있는 사람이잖아요. 있을 때 꼭 자녀 중에 한 명을 데려가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면서 아주 어린 애들도 데려가요. 심지어는. 데려가갖고 제가 뭐 기저귀 갈아 끼우면서 데리고 다녀요. 큰 애들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대화를 또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청주에 갔다 와야 돼갖고 저희 첫째 딸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오며 가면서 이야기 또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데이트 시간이고. 그러다가 휴게소 같은 데 딱 내리면은 야, 우리 둘이만 호두과자 사 먹을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요. 별거 아닌데 이게 둘의 데이트가 되면은 행복해진다니까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들 저는 바쁩니다. 걱정 마십시오. 바빠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게요, 꼭 양으로만 채워질, 양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질적으로 좀 집중해서 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질적인 시간을 추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 30분을 산책을 해도 얘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아이에게. 그러면은 얘가 또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다운 공동체 교회에서는 사랑의 언어 이거 다 하죠, 알죠? 훈련 받으셔서 이게 뭔지 아시죠? 제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뭐다? 말로 해보세요. 뭐다? 우리 아내의 사랑의 언어. 그럼 옆에서 아내가 웃을 거예요, 아마. 그거 아닌데. 이거. 선물. 선물. 네. 저기 은민 목녀님 맞습니까? 선물. 저요? 방금 김성환 목사님 하신 거 아니셨어요? 아니었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 선물? 제가 했습니다. 박정욱 전이 이면 선생님 맞습니까? 선물? 맞는데 잘 안 해줍니다. 그렇구나. 네. 일단 알고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남편 보고 어떤 남편 물어봤는데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했더니 뭐 섬김이죠. 그랬는데 아내가 아니야 여보. 그래서 남편 몸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그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뭐였을까요? 신체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야 자꾸. 가까이 사는데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돼요 남편들은. 왜냐? 남편들은 또 생업이 바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리 아내가 선물이면 어디 갔다 오다가 저쪽에 리아카에 있는 액세서리 샵에서 귀걸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자녀들은요. 다이소에서 연필 하나만 사다 줘도 그렇게 행복해요. 나는 내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들. 모르세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면 내려보세요. 제가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언어 점검 한번 해보신 분, 자녀들. 그건 애들은 훈련에 안 들어오니까 이건 잘 안 하나 보구나. 그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언어 점검표가 있거든요.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숙제는 아니고 그냥 하고 싶으신 분들 집에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체크하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어리면은 아이한테 물어보고 부모가 체크해도 돼요. 이렇게 아이가 답하면은 사랑의 언어 있는데 이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칭찬은 인정하는 말이에요. 뭐 우리 여보 대단해 뭐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보 그런 거 참 잘해 주시니까 당신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인정해 주는 말들 칭찬이 있고 또 섬김이란 게 오히려 또 애매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풀어 써봤는데 섬김은 이거더라고요.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애들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너 숙제하니 아빠가 숙제는 같이 해줄까? 같이 못하더라도 이런 말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 같이 해줄까? 뭐 어떻게 아빠가 너 여기 뭐 그림 그려주는데 옆에 그림 하나 더 그려줘? 이런 거 좋아합니다. 또 일해주기, 그죠? 우리 아내가 사랑의 언어가 섬김이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무조건 싱크대로 갑니다. 싱크대로 가면서 거기서 설거지 한번 탁 하고 나면 저희 아내의 얼굴이 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섬김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그리고 이제 애들도 집안일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일을 대신해 주거나 같이 해주거나 그러면 이제 섬김이 또 채워집니다.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밖에서 들어오실 때 조그만 거 하나 사와 보세요. 뭐 먹을 거 치킨 사와서 나눠 먹고 뭐 좋지만 그 아이를 위한 작은 거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아니면 선물은 또 편지. 우리 아이들 중에서 자꾸 나한테 편지 써갖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책상에 놓고 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편지 써서 주는 애들이 사랑해 오는 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편지 써서 주는 애들은 꼭 답장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보면 책상에 아직도 답장 안 한 그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애 중에 사랑해 오는 거 선물에 자꾸 편지 쓰는 애가 있는데 참 미안해요. 그죠? 하지만 바쁘더라도 짧은 것들은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자는 의미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이건 좀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에는 그 집중해갖고 1대1 데이트를 한다던가 집중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신체 접촉, 얘는 이제 많이 굴러줘야죠. 침대에서도 굴러주고, 뽀뽀를 해주고. 예전에 저희 아내한테 누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아내분이 뭐 자녀가 둘 셋인데 성교사님 둘 셋인데도 애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만 사랑해달라 그러는데 성교사님 여섯인데 어떻게 하세요? 저희 아내한테 이런 질문. 애들을 골고루 어떻게 사랑하세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의 답이 아주 명언이었는데 뭐라고 하면 저는요 자기 전에 얼굴에다가 뽀뽀를 100번씩 발라줘요 다. 이게 저희 아내의 답이었어요. 진짜 뽀뽀를 100번씩 발라준다니까요. 잠자기 전에. 신체 접촉. 사랑의 언어가 또 신체 접촉인 애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언어가 신체 접촉인 애들은 또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준다던가, 그죠? 어렸을 때 이렇게 쭉쭉이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 참 좋아하죠. 침대에서 뒹굴뒹굴 해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 꼭 자기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자녀의 사랑의 언어는 선불인데 아빠가 선불을 하나도 해놓고 맨날 칭찬만 해줘요. 이거 굉장히 또 자녀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빠는 제가 그렇거든요. 제 사랑의 언어가 이제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너 이거 잘한다. 이거 너무 잘했네. 우리 아들 대단하네. 우리 딸 너무 예쁘네.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딸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빠의 칭찬은.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시려면은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연습입니다. 시작! 얘들아, 우리 토요일에 가족 시간 가질까? 좀 이렇게 설레는 말투로. 애들이 좀 설레게. 다시 한번 시작! 얘들아, 우리 토요일에 우리 가족끼리 가족 시간 가질까?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선포하는 거. 빵집에 가서 배고파서 빵 먹고 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오늘 빵집에 가서 가족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족끼리만 잠시 산책 한번 다녀오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빠 되기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걸 또 배우고 나면은 제가 그런 가정을, 한국 가정은 아니고 외국 가정이었는데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아내는 미국 사람이에요. 저희 가족 시간 패밀리 타임을 어렸을 때부터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랑 패밀리 타임이 너무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자기가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그걸 하고 싶죠. 근데 남편이 중국 사람이에요.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이었지만 이 형제는 다 장성해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가정 환경도 그렇게 아주 프렌들리한 그런 가정 환경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항상 불만인 거예요. 뭐가 불만이냐? 패밀리 타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 타임. 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남편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칭찬인데 아내가 패밀리 타임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계속 비난받는 느낌이 들으니까 계속 또 도망가는 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은 또 가족의 대소사를 이렇게 좀 챙기고 하다 보니까 애들의 상황이라는 걸 남편보다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아내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 가족의 패밀리타임 필요하다 그러면 여보 우리 패밀리타임 안 해 이렇게 불편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내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보 애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가족 시간 정해서 패밀리타임 선포해 주시면 어때요? 친절하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남편들이 또 없는 시간도 내서 막 해주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지혜롭게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 바쁘면 또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가족 이기주의가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이 교육 처음 시작한 초반부에 뭐 배웠죠? 가족 중심의 삶 배웠잖아요. 가족 중심의 삶과 가족 이기주의는 다른 거예요. 가족을 먼저 챙기되 자기 가족끼리만 모든 걸 해결하고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면 가족 이기주의가 돼요. 그러지 말고 가족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정씩 상담하고 있잖아요. 그 상담한 가정들 중에 이런 질문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선교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요 상당히 교회에서 사역도 많이 하고 상당히 헌신도 많이 하고 뭐 청년들도 챙기고 교회 학교도 챙기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별로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건가 좀 죄책감도 들고요. 뭐 이런 종류의 상담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의 답은 이거였어요. 제가 이게 이제 당호동체 교회나 다른 교회들에도 그 많이 제안하는 부분인데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사역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가족도 힘들어지고 자기도 힘들어진다. 그게 아니라 사역 패턴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패턴을 좀 변화시켜서 가족을 먼저 챙기고 왜냐하면 가장 우선순위의 사역 대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싱글일 때랑은 다른 거예요. 가족을 먼저 챙기면서 가족을 사역 대상으로 삼으면서 점점 그 가족에서 오는 행복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가족이 함께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라.
옛날엔 당신 혼자 막 날아다녔지만 이제는 당신 혼자 날아다닐 수가 없다.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자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역. 전부 다들 적게 하더라도 같이 하는 사역을 찾아봐라. 이렇게 조언을 드려요. 그렇게 하면은요, 가족이 특별히 자녀들이 자라면서 점점 강건한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옛날처럼 막 날아다니려고 하면은 자기만 행복하지 가족들은 불행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시고 교회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 가족들도 그렇게. 제가 교회 학교 저는 영유아부 교사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랑 상의해 갖고 여러분이 초등 자녀건 중등 자녀건 같이 가서 영유아부를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영유아부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사하면서 부부가 교사하면서 걔를 보조교사로 써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족이 섬기는 봉사로 나아갈 때 훨씬 더 장기적으로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사랑을 절대적으로 실천하되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가족 밖에 있는 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항상 가정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VIP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선교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내부만 좋으면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에너지가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렇게 행복한데 가족이 불행하거나 교육을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교육을 잘 못 받거나 정말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좋을까? 얘들아, 우리 뭐 예를 들면 컴패션이라는 그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너희 용돈하고 아빠가 얼마 해갖고 엄마가 얼마하고 너희 용돈도 해갖고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해갖고 그 가족도 좀 우리처럼 더 행복한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후원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가족이 같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배워가고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가족이 생긴다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죠. 요거는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숙제인데 공식 숙제는 아닙니다. 공식 숙제는 비공식 숙제인데요. 하실 분들은 한번 해줘 보셔요. 가족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갖고 여기다 보고서에다 쓰는 거예요. 부부 이름 쓰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장호 이메란이다 했으면 언제 홈플러스에서 그죠? 언제가 아니죠. 지난 토요일에 어디서 홈플러스에서 무엇을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었다. 어떻게 원래 그냥 배고파서 가려고 그랬는데 가기 전에 가족 시간을 선포하고 푸드코트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씩 골라와서 거기서 뷔페식으로 나눠 먹는 것으로 서로 입에다 떠먹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 반응, 자녀들이 와 지금까지 한 외식 중에 제일 재밌는 외식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아내의 소감 아내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패밀리 타임을 해주니까 내가 그날 저녁 밥을 안 해도 참 행복했는데 그것 말고도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나도 덩달아 행복했다. 뭐 소감을 쓰고 남편도 왔으니까 그냥 돈은 많이 안 들였지만 굉장히 좋은 남편이 되어서 좋았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감을 이렇게 하나씩 써서 만약에 쓰시는 분들은 혼자 보면은 좀 심심하니까 우리 양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거나 해주시면 또 아니면 좀 다른 가정들 반송하라고 카톡방에 올려주시던가 이렇게 자극받으라고 해주시면 같이 읽어보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비공식입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 점검표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조혜정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 집은요, 주일마다 외식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 번도 그게 패밀리 타임이라고 느껴진 적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왜 그럴까? 이게요, 이제 왜 그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앞으로는. 그리고 그죠? 저희 집은 선포를 절대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뭔가 말을 했을 때 변경이 되면 애들이 너무 실망하고 짜증내는 게 듣기 싫어서 저는 진짜 딱 출발할 때 얘기하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오늘 강의가 우리 신랑이 참 들어야 되겠다 싶은 강의인데 못 들어가지고 좀 속상하네요. 네, 우리 저기 녹화되고 있으니까 김정호 선생님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는 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을게요. 예, 네. 예, 이거는 김정호 선생님에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팁으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그런 팁이기 때문에 정말 김정호 선생님이 잘 써먹을 수 있는 팁이니까 보시고 한번 네.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양 목사님. 네, 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많을 것 같았는데 왜 안 하시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가족 시간 주제를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희망하는 것을 선정하는 방법도 또 가능한가요? 그럴 수도 예를 들면 있겠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같이 스마트폰 게임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게 소망인데 아, 그런 그럴 경우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이 목적이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이 목적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꼭 게임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죠. 같이 나쁜 사람이 돼야지 좀 자기가 죄책감을 덜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이렇게 좀 선택권을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부모님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 주시면 좋죠.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야, 스마트폰 게임 하고 싶구나. 얘기한다 해도 그럼 스마트폰 게임 말고 보드 게임을 해보자. 007빵 하자. 이렇게 좀 약간 좀 전환을 좀 건강한 쪽으로 시켜주시는 게 또 하나의 그 양육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은 또 건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들어주되 조금 건강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율해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은 골고루 하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영분 맞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좀 리드를 해주셔야 돼요. 때로는 애들에게 맡기더라도 매일 항상 맡기는 건 좀 그 양육적인 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뭐 제가 목회자라서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저희 어른들 세대에 비해서 요즘에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은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가족들을 많이 챙기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 여행도 정말 많이 가고 예전에 우리는 1년에 아니 1년이 뭐야? 며칠에 한 번 갈까 말까 했다면 지금 정말 뭐 다들 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행도 자주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지만 가끔씩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토요일 주일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자주 여행을 가는 가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고민이 필요한 건지 그런다고 해서 이 가족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사랑은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신앙이나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거의 안 지켜지거든요.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건면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선에 대한 거는 항상 우리가 또 사역자로서 또는 목자로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이렇게 또 하면은 금방 가족이기주의가 돼요. 우리 사람은 참 재성이 있어갖고. 그럴 땐 또 우리가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하고 또 너무 이쪽으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하고 하는 게 이제 또 사역자들 맨날 하는 일이 아닌가. 결국에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얘기가 되는데 맨날. 그렇다기보다 항상 균형을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마무리하실 얘기나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라든지 질문이 아까 제가 조별 토론할 때 살짝 얘기했던 거긴 한데, 제가 이제 가족 시간 갖는다는 게 뭐 특별하게 기획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놀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데이트 코스라든지 우리 양 목사님 되게 아는 게 많으신데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참 좋았다. 아직 돈도 많이 안 들었는데 좋았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이렇게 우리 집단 지성을 사용해서 이게 잘 이렇게 모아주시면 나눠주시면 제가 좋은 거 골라가지고 또 써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니 아까 올려주셨던 그 숙제, 가족 숙제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좋은 또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죠? 리스트. 어디서 어떻게 모였다 이런 것들을. 뭐 울산은 싸고 좋은 데가 많습니다. 갈 곳이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 나누셨나요? 네.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마치고요. 마지막은 우리 박형민 목자님 가정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혹시 특별히 함께 우리 소그룹에서 나눴던 얘기들 중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혹시 기도 제목을 알고 있다면 같이 기도도 나누시고 기도하고 한 1분 정도 같이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